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보훈부에서 아주 좋은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몇 달 전에 국가보훈부에서 이 준보훈병원을 출범을 한다는 보도 자료가 먼저 나왔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되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또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강원도와 제주 권역에 최초의 준보훈병원을 출범한다고 하였고, 강원도에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 제주도에 있는 제주대학병원이 국립대 병원인데 이 두 개의 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출범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 출처는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그대로 보여드리고, 다시 그와 관련된 내용을 AI를 이용을 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간에는 같은 내용을 대화하는 형식으로 AI를 이용을 하여 또 설명해 드릴 테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내일 영상까지 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국가보훈부에서 보도 자료로 나왔습니다. 2026년 7월 28일 날 배포한 내용인데, 강원과 제주 권역 보훈 대상자들께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면서 강원대학교 병원과 제주대학교 병원을 선정을 했고,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하면 12월 1일부터 진료를 개시합니다. 그동안 모든 전산 처리가 완료되게 되면 12월 1일부터 한다고 하니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아주 좋은 보도 자료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훈병원이 2개가 더 늘어났다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가 빠르고 쉽습니다. 물론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런 내용을 보고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큰 차이점은, 기존의 위탁병원은 전공상 군경이나 상위 군경, 그러니까 이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주로 다녔고, 참전 유공자분들도 나이 제한 혜택이 이제 해지되었기 때문에 90%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국가유공자지만 위탁병원을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가족, 5.18 희생자 및 유가족, 장기 복무 제대군인, 이분들은 위탁병원 이용을 못했습니다. 비이용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부터는 준보훈병원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까지 의료비 지원이 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우선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 이런 내용이 있다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준보훈병원은 말 그대로 보훈병원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유공자 대상자분들이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꼭 강원도에 있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 있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분들도 강원도에 가실 경우 강원도에서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제주도 여행 가서 아프시다 그러면 제주대학교 가시게 되면 보훈병원에 준하는 혜택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보훈병원 가서 뭐 치료하고 검사하고 예를 들어 수술까지 한다 하게 되면 퇴원할 때 정말 적은 양의 돈을 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안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위탁병원은 또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준보훈병원은 보훈병원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비급여 혜택 다 받고 똑같은 보훈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로봇 수술이나 예방접종 같은 거는 보훈병원에서도 물론 혜택을 볼 수 없듯이 준보훈병원에서도 혜택은 못 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알고, 이번 영상과 다음번 영상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꼭 보시고 가족분들도 이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준보훈병원에서는. 그러니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해서 많은 혜택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분들이 단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때문에 의료 혜택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이거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역 사회의 의료 판도를 말 그대로 완전히 뒤집어 놓을 획기적인 정책에 대해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준보훈병원 제도의 도입과 이로 인해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의료 혜택의 핵심을 아주 명확하고 재미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5가지 핵심 주제들입니다. 첫 번째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문제, 이어서 준보훈병원이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9만 1,000명에게 돌아가는 혜택, 네 번째는 기존 위탁병원과의 차이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운영 일정까지 템포 좋게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 특히 강원과 제주 권역에 겪고 있던 어려움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유공자분들은 과연 어디서 동등한 진료를 받아야 할까요? 단지 내가 사는 동네에 보훈병원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훨씬 더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사비를 훌쩍 들여가며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면? 이거 정말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정부는 바로 이 뼈아픈 지리적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리적 불평등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던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9만 1,000명에 달합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막대한 숫자가 왜 그토록 수많은 분들이 새로운 해결책을 애타게 기다려왔는지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두 번째 파트. 과연 준보훈병원이 무엇인가? 공공의료를 활용한 아주 똑똑한 해결책을 만나보시죠. 준보훈병원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역에 인이 있는 아주 우수한 공공병원을 픽해서 전담 보훈병원 수준으로 싹 업그레이드하여 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서 건물을 아예 새로 짓는 대신에 이미 실력이 검증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 지리적 격차를 아주 빠르고 현명하게 메꾸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까다로운 공모를 거쳐서요. 강원대학교 병원과 제주대학교 병원이 대망의 최초 준보훈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두 곳은 의료 인프라나 간호 등급 같은 총 8개 평가 항목에서 당당히 최고점을 받은 곳들이거든요. 게다가 이미 20년 이상 위탁병원 역할을 묵묵히 해온 정말 든든하고 검증된 기관들입니다. 믿고 맡길만 하죠? 이어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9만 1,000명을 위한 혜택.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9만 1,000명의 수혜자를 지역별로 쪼개서 보면요. 강원 권역에 계신 6만 5천 명, 그리고 제주 권역에 계신 2만 6천 명의 영웅분들이 마침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많은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분들이 먼 길 떠나며 고생하실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진료를 마음 편히 받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에 다니시던 환자분들의 혜택만 좋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일반 위탁병원 시절에는 안타깝게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 있죠?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가족, 기타 528 희생자 및 유가족, 그리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분들까지 이번에 새롭게 혜택 대상이 싹 다 포함되었습니다. 지원의 폭이 말 그대로 획기적으로 넓어진 거죠. 자, 이제 오늘 해설의 하이라이트인 네 번째 파트입니다. 기존의 위탁병원과 새로운 준보훈병원, 과연 무엇이 어떻게 확 달라지는 걸까요? 사실 기존 위탁병원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였냐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분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는 겁니다. 병원비 폭탄 맞기 일쑤였죠. 하지만 새로운 준보훈병원은 자격 조건에 따라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대대적인 의료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환자분들의 지갑 부담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볼까요?
참전유공자나 무공수훈자 가족분들의 경우 평소에 꼭 필요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세 가지 핵심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MRI, 초음파, 그리고 건의소화제인데요. 이 3개 항목에 대해 본인의 자격 기준에 따라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무려 90%까지 정말 파격적인 비용 감면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혜택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상군경처럼 전에 국비로 진료를 받으시는 상위 유공자분들은 혜택이 훨씬 더 엄청납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과 예방접종, 딱 이 두 가지만 제외하면요. 본원인 보훈병원과 완벽하게 동일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전액 무료로 지원받게 되십니다. 이제 중증 질환 치료까지 굳이 서울 안 가시고 지역 내에서 마음 편히 받으실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이 좋은 제도가 시범 사업을 거쳐 정식 운영되기까지의 향후 일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을 쭉 살펴보면요. 우선 각 병원들이 필수 전산망 구축을 꼼꼼하게 마친 뒤에 2026년 12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준보훈 병원 진료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딱 2년 동안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해보고요. 2028년 11월이 지나면 그 효과성을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서 정식 운영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게 됩니다. 물론 진료 개시 전까지는 기존 위탁병원 형태로 아무 차질 없이 정상 운영되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아주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전국의 모든 보훈 대상자분들이 정말 건강하고 영예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고품들의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죠. 게다가 강원과 제주 유공자분들뿐만 아니라 만약 필요하시다면 전국의 모든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이 이 병원들을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었다는 점이 그 의지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이번 정책은 단순한 복지 혜택의 확대를 넘어서 공공의료와 보훈의료가 만나면 얼마나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테스트베드입니다. 이 2년간의 주은 보훈병원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쫙 뿌리를 내린다면 앞으로 전국 각지에 계신 미래 세대의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지역의료 접근성은 과연 어떻게, 얼마나 혁신적으로 재편될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